대한민국이 15조 원 요구를 뒤집은 8일간의 기록. 심야 회의실. 전자시계의 초침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15조 원을 내지 않으면 동맹을 재고하겠다. 서류 한 장이 테이블 가운데 미끄러졌습니다. 모두가 펜을 쥔 채 얼어붙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깊은 정적. 카메라 셔터가 몇 번 터지고 미국 대표의 목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갑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첫 번째 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무기가 펼쳐집니다. 돈이 아니라 전략. 오늘 당신은 강대국의 판을 뒤집은 대한민국 협상가의 파리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요구액은 연 15조. 숫자만으로 마음을 흔드는 전형적 전술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즉시 반박문을 준비하고 협상 의지를 표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장관님, 공식 입장 언제 내죠? 도현이 묻습니다. 안 내요. 네. 준비된 나라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그들의 프레이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언론은 연일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해외 기자들이 제 휴대폰을 끝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죠. 반응하지 않는 건 도망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상대가 제시한 보드에서 말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언. 첫날 밤, 제 사무실 불빛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취재진들이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죠. 창문으로 보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침묵 둘째 날, 백악관 대변인이 같은 문장을 반복했어요. 한국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이 줄지어 사설을 냈습니다. 모두 같은 논조였죠. 한국의 무대응은 무책임하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중간 선거를 앞둔 그들에게 가시적인 성과가 더 절실하거든요. 침묵 사흘째, 백악관발 브리핑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문장, 같은 압박, 같은 초조함. 제 가슴 속 메트로놈이 고르게 박자를 탔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무엇을 채우는지 보는 거죠. 그날 밤, 뉴스에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47%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답했어요.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질문합니다. 새벽 5시, 불 꺼진 청사에서 모니터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도현과 저는 10년치 예산, 협정문, 의회 보고서를 모조리 긁어모았죠. 국장님, 요구액에 근거 표가 없어요. 없다면 허수죠. 컵라면 용기들이 책상 위에 쌓여가고 프린터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실제 분담액은 1.6조. 그들이 들이민 의존도 지표는 20년 전 수치 재탕이었어요. 주한기지의 운영 항목을 뜯어보니 우리가 이미 부담하는 간접비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현아, 이거 봐. 저는 화면을 돌려보였습니다. 토지 임대료, 시설 유지비, 전력비, 용역비. 우리가 내는 게 훨씬 많아. 그럼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네요. 정확히. 아침이 되자 국내 언론이 데이터로 따라 붙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첫 포문을 열었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10배 과장 논란. 중앙일보가 뒤따랐고 조선일보마저 근거 불분명 기사를 냈습니다.
오후에는 경제지들이 가세했어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경제효과 재산정 필요. 숫자가 드러나니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을 들여다봤어요. 과거에는 굴욕 외교, 친미 사대주의라는 말들이 넘쳤다면 이번엔 달랐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하네. 숫자로 말하니까 시원하다. 왜 이제서야? 국장님,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현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감정이 빠지면 게임은 느려지고 정확해져요. 그 느림이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죠. 그날 밤 CNN에서 한국 특파원이 보고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가 과거와 다르다. 분노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앞서고 있다. BBC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이 데이터로 맞서고 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경제인 회의. 삼성, LG, 현대, SK 회장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경청만 하던 제가 준비해온 세 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이 구조, 미국에 더 이익 아닙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해외 통신사 속보가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 현 방위비 구조는 미국에 더 유리 발언. 질문은 칼입니다. 숫자 싸움에서 구조 싸움으로 의제를 상승시키는 칼이죠.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이었어요. 민정, 오늘 발언 흥미롭던데.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 정부 당국자, 미군 주둔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 강조. 기사는 객관적이었지만 파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KOREAFIRST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에서였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이 왜 우리는 우리 기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었죠. 그날 밤 상대 수석 베인스가 비공식 채널로 연락을 보냈습니다. 민정, 우리 테이블에서 이야기하자. 테이블은 아직 안 엽니다. 뭘 원하는 거야?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해요. 우리가 더 내야 할 이유 말입니다.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세계의 시선이 왜 한국은 조용한가로 쏠렸습니다. 좋습니다. 궁금증은 최고의 광고니까요. 새벽에 도현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추는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동맹 비용 분담에 대해 타당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독일 슈피겔이 뒤따랐고 프랑스 르몽드가 가세했어요. 상호 의존 시대에 일방적 증액 요구는 시대착 오적이라는 문장이 유럽 언론에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내부의 변화였어요. 조지타운 대학의 빅터 차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동맹 부담은 공정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하버드의 조지 푸나이도 비슷한 논조의 글을 발표했어요. 도현아, 이거 봐. 저는 태블릿을 돌려보였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어. 어떤 내용인데요? 주한미군이 창출하는 미국 내 일자리가 연간 12만 개래. 방산업체 매출이 연 80억 달러고. 도현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논리 뒷받침하는 자료네요. 그날 저녁 CNN
아쿠퍼 360에 출연한 공화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우리도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지 않나? 도현이 모니터를 돌려보이며 웃었습니다. 국장님, 여론이 서서히 우리 쪽입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이 여론을 만들게 놔뒀을 뿐이에요. 밤 11시, 베인스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우리 대화가 필요하다. 복잡한 건 처음부터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려 했던 게 문제죠. 그날 메모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의심으로 바꿨다. 다음은 의심을 설득으로 바꾼다. 새벽 2시, 혼자 사무실에서 워싱턴 정가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국 논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양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5분 능선은 넘었군. 저는 창밖 새벽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외교부 브리핑룸. 평소보다 2배 많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카메라가 제게 집중된 순간 저는 준비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협상은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석에서 탄성이 터졌고 도현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죠. 이제 공은 그들에게 있어요. 장관님, 그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거부가 아닙니다. 근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말씀이신지요? 15조 원이 적정하다는 객관적 산출 기준과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간접 비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어요. 단호한 거절은 부정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긋고 나서야 다음 카드를 꺼낼 수 있거든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따라왔습니다. 국장님,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끝까지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린 시작도 안 했거든요. 시작도 안 했다고요? 네,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입니다. 오후 3시,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변인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한국의 일방적 거부는 유감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베인스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그게 최종이야? 최종은 아직입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대화 말고 토론을 원해요. 일방통행 말고 쌍방통행을.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거부라는 표현 대신 한국의 요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프레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 일본은 증액과 시장 개방을 수용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내 여론은 달랐어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LEARNFROMKOREA 해시태그가 일본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죠. 도현아, 일본 상황 어때? 완전 뒤바뀌었어요. 일본 시민들이 한국 정부 브리핑 영상을 자막 달아서 공유하고 있어요. 국제 비교는 잔인하지만 선명합니다. 같은 파도에서 누가 더 잘 탔는지 보여주니까요. 호주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사설에서 왜 우리는 한국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없나요? 라고 적었어요. 독일에서는 LERNEN 본 SDKOREA 한국에서 배우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에서 비공식 접촉이 왔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에 큰 관심이 있다. 유럽도 참고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저녁 뉴스에서 독일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NATO 분담금도 상호 이익을 고려해 재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도현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국장님, 오늘 해일 탔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직 착지하지 않았거든요. 승부는 서명이 아니라 구조로 나니까요. 그날 밤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였어요. 한국의 전략을 참고하고 싶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의 질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더 내야 하는가? 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질문을. 드디어 테이블을 펼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베인스를 청와대 근처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러? 해법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베인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4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첫째, K에너지 전환 패키지.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미국의 그리드 인프라를 결합합니다. 저장송 배전수소 인프라를 묶은 공동시장 개척이에요. 시장 규모만 연간 500억 달러입니다. 베인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둘째, 반도체 AI 칩 공동개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인텔과 엔비디아의 프로세싱 기술을 결합합니다. 차세대 공정 로드맵 공유하고 상호 안보 예외 트랙을 만드는 거예요. 흥미롭군. 셋째, 친환경 조선해양 플랜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 미국의 해양 프로젝트 자금력을 결합합니다. 대서양인도 태평양 프로젝트를 합작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넷째, 공급망 안전망 플랫폼.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 공동 비축 체계,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낼 이유를 묻던 그날의 질문, 기억하죠? 답을 가져왔습니다. 우린 돈이 아니라 해법을 냅니다. 베인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설득으로, 설득이 필요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민정,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잖아. 맞아요.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 게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각 프로젝트별로 10년간 총 1,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 일자리 50만 개, 한국 일자리 30만 개 창출 예상이고요. 베인스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거 15조 원보다 훨씬 큰 돈이네. 하지만 주는 게 아니라 투자예요. 그리고 받는 게 아니라 창출입니다. 유엔 경제포럼 연단 50여 개국 대표들이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준비된 나라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게임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게임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다가와 메모를 청했어요. 일본, 유럽, 호주, 심지어 미국의 젊은 실무자들까지. 내러티브를 어떻게 바꾸셨나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내러티브를 바꾼 게 아니라 질문을 바꾼 거예요. 캐나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요? 왜 더요? 저 대신 왜 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확해요.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베인스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민정,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무리한 도박을 한다고 생각했어. 도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어.
위험한 건 계속 당하고 사는 거죠. 한 번 제대로 하는 건 투자예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도현이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번 협상의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창밖 구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름이 필요할까요? 우린 요구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실이면 충분하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베인스였어요. 민정, 합의 문안에 상호 이익 문구 넣자. 그리고 축하해. 화면을 덮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를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굴욕의 서명 대신 설계의 서명. 그날 대한민국은 돈으로가 아니라 전략으로 이긴다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8일간의 침묵이 80년간의 관계를 바꾼 순간이었어요. 베인스와의 비공식 회담이 끝나고 24시간이 지나자 워싱턴 내부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 사이에 온도차가 벌어졌어요. 국방부는 여전히 증액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국무부는 포괄적 검토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아, 펜타곤 브리핑 봤어? 네, 국방장관이 한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증액이 필수라고 했는데 더 흥미로운 건 의회였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이 시작됐어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동맹국과의 윈윈 협력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한국의 접근법이 21세기형 동맹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녁 7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어요. 미스터 민정, 한국이 제시한 4개 협력 패키지, 우리 기업들이 매우 관심 있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특히 K에너지 전환 패키지요. 제너럴 일렉트릭과 테슬라가 벌써 파트너십 문의를 보내왔어요. 빠르네요. 비즈니스는 정치보다 현실적이거든요. 수익 모델이 명확하면 움직입니다. 그날 밤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에너지 파트너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반도체 AI 칩 공동개발 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검토하신 겁니까?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요. 그럼 내일 실무진 회의 잡을게요. 인텔 CEO도 한국 오고 싶어 해요. SK 최태원 회장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공유하면서 미국 시장 확대할 수 있다면 투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기선 회장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국장님, 이거 진짜 합니까? 진짜면 설계 작업 당장 시작할게요. 회장님들, 아직 합의 전입니다. 합의 전이라고요? 벌써 미국 기업들이 줄 서고 있는데요. 오후에 도현이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국장님, 미국 증시 반응 보세요. 한미 협력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보잉 3.2%, 제너럴 일렉트릭 4.1%, 테슬라 2.8%, 인텔은 하루 만에 5% 뛰었습니다. 시장이 우리보다 빨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일본 기업들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소니, 도시바, 미쓰비시까지. 그것도 계산 안에 있었어요. 네. 경쟁이 협력을 만들어요. 일본이 빠지면 손해니까요. 그날 저녁 NHK에서 긴급 기획을 방송했습니다. 한일미 삼각협력의 새로운 모델. 아베 전 총리도 한국의 전략적 접근을 주목해야 한다고 발언했어요.
판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베인스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정, 워싱턴 와야겠어. 상황이 빨라지고 있어. 뭐가 빨라지고 있나요? 의회가 움직이고 있어. 양당 의원들이 한국형 동맹 모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중간 선거야. 이게 정치 이슈가 되면 복잡해져. 저는 도현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전략을 정리했어요. 도현아, 이제 마지막 카드야. 어떤 카드요? 시간. 우리가 급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워싱턴 도착 첫날, 저는 의도적으로 베인스와의 만남을 하루 미뤘습니다. 대신 조지타운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주제는 21세기 동맹의 재정의. 동맹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함께 시장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죠.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질의응답 시간에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만약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요구받는 나라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죠.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24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나요? 한국은 방금 우리에게 협상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최종 회담이 열렸습니다. 베인스 외에도 국무장관, 국방장관, 경제보좌관이 참석했어요.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제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의회 설득이 쉽지 않을 텐데요. 장관님, 의회는 이미 설득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저는 태블릿을 돌려보였습니다. 어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혁신협력 법안 초안이 통과됐어요. 찬성 15표, 반대 2표. 베인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의원들이 직접 추진한 거예요. 우리가 로비한 게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방위비 증액은. 장관님. 저는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계산을 다시 해보시죠. 화이트보드에 숫자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연 1.6조 원. 미국이 요구한 증액분 13.4조 원. 우리가 제시한 4개 협력 패키지 규모 연 15조 원.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분담금은 지출이지만 협력 패키지는 투자입니다. ROI가 300% 이상 예상되고요. 경제보좌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훨씬 큰 규모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같은 규모를 투자해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계산에 빠져 있었어요. 베인스가 드디어 말했습니다. 민정,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베인스, 처음부터 이걸 원했던 거예요. 15조 원은 단지 대화의 시작점이었을 뿐이고. 국무장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군요.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곳은 백악관 로즈가든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동맹을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동맹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서명 순간 저는 8일 전 그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15조 원을 내지 않으면 동맹을 재고하겠다던 그 말을.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투자를 약속하고 있었지만 이건 굴복이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도현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해냈어요.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실행해야죠. 서명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8일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질문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낼 것인가에서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로. 구체적인 성과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K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는 이미 세계주에서 파일럿을 준비 중이고 반도체 AI 칩 공동연구소는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어요. 한 달 후 청와대에서 성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변화가 놀라웠어요. K에너지 패키지 관련 미국 기업 투자 의향 120억 달러. 반도체 AI 칩 공동개발 참여 기업 한국 12개, 미국 15개. 친환경 조선 프로젝트 수주 잔량 80억 달러. 공급망 안전망 구축 관련 3국 협력 MOU 17건. 도현이 보고서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뭔데? 일본이 한미일 트라이앵글 협력 패키지 참여를 공식 요청했어요. 중국도 옵저버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좋은 구조는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이니까. 그날 저녁 베인스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정,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한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베인스, 우리 모두 배운 거죠. 동맹의 새로운 모델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정말 처음부터 이 결말을 예상했던 거야? 결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죠. 상대가 제시한 문제를 풀지 말고 우리만의 문제를 만들라는. 1년 후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작은 나라들이 큰 게임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크기가 아니라 전략이 판을 바꿉니다. 한국은 8일 만에 증명했죠. 요구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청중석에는 50여 개국의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아프리카 한 국가의 외교관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처럼 작은 나라도 가능할까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가 중요하죠. 침묵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미국 대학원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8일을 미국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미국도 배웠을 거예요. 강압보다 협력이, 요구보다 제한이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에서 도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현아, 요즘 어때? 바빠 죽겠어요. K에너지 프로젝트만 해도 매일 미팅이고 반도체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바쁨이네. 국장님, 그때 정말 무서우셨어요? 뭐가? 침묵했을 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잖아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알고 있었죠. 침묵이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것을. 여백요? 네, 상대방이 채워넣을 여백. 그들이 무엇을 채워넣는지 보면서 우리는 다음 카드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찰스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일간의 기록이 이제 전 세계 외교관들의 교과서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
요구받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위치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질문 하나가 모든 답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실. 대한민국의 8일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가 아니라 전략으로 이겼다. 굴복으로가 아니라 창조로 이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구받는 나라에서 선택하는 나라가 되었다. 2025년 8월 대한민국 외교부 협상 기록 중에서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